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전시팀입니다. 저희 파빌리온 이름은 에필로그입니다. 컨셉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 주제인 재난에 대해 생각하던 중 문득 재난 후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재난 상황에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인적 자원을 포함해 소화기, 마스크 등의 수많은 구호 물품이 필요하지만 그중 대부분의 물건들은 재난 후에 버려지거나 방치됩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면 수많은 재난 속을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는 다양한 방역용품이 사용되고 난 뒤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아크릴 가림막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사용되면서 코로나의 비대면적인 상황을 잘 드러내는 소재인 아크릴 가림막을 재료로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여 코로나라는 재난의 특성이 반영된 파빌리온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아크릴 가림막은 색과 투명도와 같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쓰입니다. 공간만 분리하기도 하고 시야만 차단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활용하여 여러 종류의 아크릴판들을 교체하고 배치해서 코로나 상황 후에 대면, 비대면 등의 다양한 소통의 방식의 가능성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메스를 만들기 위해 아크릴판들의 수직적 결합을 통한 면을 구성해 보았고, 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8개의 아크릴판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 모듈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확장시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에는 아크릴판이 수직적으로 만나거나 평행하게 만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유닛을 구상해 이들을 조합하여 수직 접합과 수평 접합에 사용되는 조인트를 제작했습니다. 수직 접합은 유닛 A 4개를 조합하여 제작하였고, 수평 접합은 유닛 A와 유닛 B를 2개씩 사용하여 두 접합 모두 안정적으로 수직 하중을 받을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벽을 만들어 벽 너머의 관계만을 느끼게 하고자 했으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한쪽으로 열린 공간을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서로 다른 두 공간 사이에 엮여있는 관계성을 위해 두 공간을 교차되도록 변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을 부드럽게 연결했습니다. 4.5m 공간에서 최대한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사선 그리드 위에 파빌리온을 배치하였고, 시선에 따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 두 축에 다른 아크릴판을 배치했습니다. 한 축 방향에서 봤을 때는 전부 검은색 아크릴판만 보이게 하여 참여자에게 검은 벽처럼 느끼게 하고자 했고, 다른 축 방향에서 봤을 때는 투명, 반투명 아크릴판만 보이게 해서 상반된 느낌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때 두 공간을 관통하는 중심부에만 투명 아크릴을 배치하여 파빌리온 내부로 들어갔을 때 시야는 열렸지만 공간은 분리된 경험을 주고자 했습니다. 입체적으로 본다면 파빌리온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벽처럼 느껴지던 파빌리온이 점점 열린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곡선형의 배치는 자연스럽게 파빌리온 내부로 사람들을 유도합니다. 각도에 따른 상반된 파빌리온의 인면입니다. 한쪽에선 닫힌 인면이고 다른 한쪽에선 열린 인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면 중심이 투명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중심축의 단면을 보시면 서로 보이고 소리도 들리지만 투명한 아크릴 벽에 의해 분리된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소통에 대한 도구로서의 아크릴 가림막이 파빌리온에서 코로나 이후의 소통 방식에 대한 가능성으로 작용합니다. 시공성입니다. 파빌리온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테이블에 맞는 일정한 크기의 아크릴판과 조인트 유닛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난을 바라보는 시기는 재난 후이지만 전시 자체는 재난 중에 이뤄지기 때문에 해체 후에 근처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크릴 가림막으로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조인트 유닛을 아크릴 가림막 받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빌리온의 크기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높이는 2460mm입니다. 조인트가 실제로 알맞게 결합되고 아크릴판을 지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닛들을 제작하여 결합해봤습니다. 최적의 홈 크기 등을 실험하여 알맞게 잘 맞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인트를 활용하여 최소 모듈을 제작하고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의 확장성을 확인해봤습니다. 또한 1대10 모형을 제작하여 각 인면에서의 모습이 의도한 대로 나오는지에 대해 스터디하고 전체적인 모습과 아이레벨에서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렌더링을 통한 이미지입니다. 들어가고 나옴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크릴판의 특성을 살려 조명을 사용한 야간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특성의 아크릴판들을 통해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거나 방치되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이것들의 조합 및 배치를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통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에필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틱 영상 진행해. 예, 영상 재밌게 잘 봤습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잘 첫 그 크리틱 때부터 탄탄하게 잘 준비를 해서 가져왔는데 벌써 또 한 단계 또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러면은 아까 그 모델 보여주신 거는 부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상황인 건 거죠? 네, 일단 그 최대 4층 높이까지 계획을 했고 4층 높이까지 잘 서는 걸 확인을 해서 이걸 만약에 수직적으로도 연결을 하면 더 튼튼하게 보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일단 이 프로젝트 지금 보여주신 거 보여드리기 전, 얘기해주기 전에 저희가 PPT 하나를 지금 잠깐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아주 간단한 건데, 사실은 이거를 뭐 꼭 참고하라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적용하라는 것보다는 한번 참고해서 조금 더 어떤 부분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이 프로젝트에 좀 더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그 연세대 프로젝트에 조금 더 국한돼서 준비를 한 자료입니다. 저 혹시 화면 공유를 켜주시면은 됐네요. 네.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 프로젝트가 굉장히 뭐 재미난 부분들도 많고 어떤 시각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어떤 차폐에 대한 것, 그리고 그 형태의 디벨롭 굉장히 뭐 탄탄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미지는 사실은 이제 물론 이거는 파빌리온은 아니고 건축물의 한 부분인데 그 어떤 리플렉션과 그 리플렉션 됐을 때의 어떤 그런 어떤 맺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흥미롭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준비해왔고 이제 인터넷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뭐 다양한 그런 그 형태들이 있었었는데 접합 방식이라든지 지금 디벨롭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조인트 방식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양한 어떤 형태적 고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해요. 굉장히 어떻게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너무 또 강하게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강하게 노출된다면 디자인적으로 이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패널을 사용해서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갖고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물론 실내 공간에 들어가는 하나의 파빌리언이었었고, 그리고 재료도 아크릴이 아닌 이거는 골판지를 사용해서 만든 그런 파빌리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점은 어쨌든 조인트 방식이 없고, 그 판과 판을 그냥 직접적으로 결합시켜서 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재밌는 부분은 그 사각판을 오히려 약간 사선을 쳐서 약간 형태적 다이나믹함을 주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 같이 약간 들어가는 엔트런스 부분이라든지 어떤 높이에 대한 어떤 플레이를 하면서 이게 너무 단조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3차원적인 플레이를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는 것 같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게 사각에서 약간 사선을 쳐서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형태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날렵하게 보이면서 파블리의 형태가 너무 직접적으로 일차원적인 어떤 그런 그 형태적 전달이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하나의 아트 스컬처 같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이고요.
지금 그 연세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공되지 않은 형태,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실제로 정말 그냥 뭐 음식점에 가면 볼 수 있는 그 형태나 그 사이즈를 그대로 이용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뭐 약간의 변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형태적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 어떤 아주 작은 제스처로 인해서 또 전체적인 어떤 기본의 어떤 분위기나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떤 형태적 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3차원적으로 좀 더 높낮이를 갖고 플레이를 할 것인가? 물론 굉장히 지금 이렇게 같은 높이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주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시선은 있지만 어떤 그런 칸막이의 어떤 차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더 높고 뭐 코너 쪽에서 주변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곳이라면 좀 더 낮고 뭐 이런 플레이를 뭐 고민해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물론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는 조금 다른 방식이 쌓기 방식인데 충분히 이런 어떤 뭐 다양한 쌓기 방식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건 지금 사실은 그 휘트니뮤즈 위에 있는 이건 뭐 아크릴이 아니라 글라스 아트웍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작업하는 에필로그라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아트 스카프터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굳이 지금 약간 색깔을 지금 변경을 하긴 했지만 지금 초반에 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파빌리온이 그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당연히 있고 또 그리고 처음에 어떤 시선을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분명히 그런 소재를 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들이고요. 약간 지금 사실은 이제 전달하고 있는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 투과성과 리플렉션, 그 다음에 어떤 색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혼재돼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그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룰 안에서 충분히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컨셉이 정확하게 명료하게 드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 이미지에서도 보면은 어떤 컬러 패턴과 리플렉션이 서로 이렇게 한 면에서 확실하게 구분돼서 보여지면서 명확하게 어떤 영역 안에서 어떠한 그런 어떤 건축적인 모습이 드러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렌더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컨셉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명료하게 딱 보일 수 있게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되게 뭔가 여러 가지가 섞여서 굉장히 혼재된 느낌이 살짝 들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가 그냥 있는 이미지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미지는 이 정도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다시 비디오를 띄워주시면은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사용했던 그 다이어그램 중에서 몇 개가 지금 빠지고 좀 더 이렇게 하나하나 커트의 그 이미지가 좀 길게 지금 비디오 편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첫 번째 그 비디오 보면서 좋은 10초 때인 것 같아요. 10초 재난 개념에 대한 얘기할 때 사실 굉장히 좋은 콜라주예요. 그리고 당연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콜라주적인 기법 플러스 훨씬 더 뭔가 다이어그램적인 작업들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이게 좀 인지성 사실은 그 다이어그램도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코로나가 아니면 어떤 재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이후에 대한 생각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PT 파일에 좀 충분히 더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아까 뭐 잠깐 PT를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그러니까 그 PT 자료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것 같이 이게 그 지금 형태적인 3D를 보면은 뭐 3분대 이쪽은 인면 단면 이쪽 보여줄 때 15초 정도. 네. 약간 이런 어떤 그 형태적 플레이가 수평적인 어떤 2차원적인 플레이에서 약간 3차원적 플레이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굉장히 앞에서 봤을 때는 명료하게 이렇게 딱
어떻게 보면은 그 사각형 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적 플레이가 굉장히 재밌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 물론 뭐 당연히 완성도 있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저는 궁금한 게 이 파빌리온의 어떤 기본적 개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안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그게 어떤 새로운 어떤 공간 안에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공간 안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뭐 지향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저 안에서의 어떤 일어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조금 설명을 더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 제목이 에필로그로서 그 두 가지의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아크릴 가림막의 사용성에 대한 그 이후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에필로그가 하나 있고, 그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파빌리온을 만들 건데 이걸 통해서 어떤 느낌을 주고 싶냐에 대한 어떤 경험을 주고 싶냐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코로나를 생각했을 때 약간 아크릴 가림막이 상징하는 게 이제 얼굴은 보이지만 공간을 분리시켜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빌리온에도 추가를 해서 그 지금 보이는 S자의 그 가운데 그 각 공간에 있을 때 한 축을 통해서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한 공간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분리된 그런 코로나 중과 코로나 이후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뭐 그걸 이제 물어본 이유는 다시 한번 당연히 이제 계속 작업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는 또 이제 계속 했던 얘기여서 이게 안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이걸 접한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이게 처음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접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전하고자 하는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그 에필로그에 대한 아주 훨씬 더 뭔가 이런 간결하거나 심플하거나 좀 강한 어떤 그 표현들이나 아니면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은 당연히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것들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우리가 이걸 뭐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사실은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제 최종 심사 기준 중에 디자인 크리테리아가 갖고 있는 퍼센티지가 가장 높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형태적 플레이가 물론 되게 명료한 S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어떤 그 컨셉이 드러나는 형태가 이게 정말 내가 갈 수 있는 최선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어떤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뭐 설펜틴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굉장히 그런 어떤 유명한 건축가들이 지은 어떤 파빌리언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파빌리언의 형태가 굉장히 컨셉이 그냥 확실하게 보자마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내 파빌리언이 정말 그렇게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끝까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 이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공간의 어떤 그 개념과 형태적 플레이, 이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드의 모듈을 최대한 잘 저 바운더리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은 계속 끝까지 던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어쨌든 저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아니면 저 안에서 공간을 어떤 레이어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더 예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걸 충분히 표현을 해서 심사위원이라든지 이거를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지를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아마 실제로 만들어지면은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8월 8일까지 지금 만들고 나서 그것들을 뭐 이게 뭐 촬영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뭐 어떤 사진을 찍는다거나 할 때 지금 그 파빌리온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것들을 정말 좀 이렇게 잘 잡을 수 있고 잘 담을 수 있게 좀 고민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이 파빌리언이라는 게
일반 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 파빌리온 더욱더 그 여러 가지 그 섬세한 어떤 하나하나 디테일이 다 드러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 파빌리온 같은 경우는 어느 각도에서나 지금 여러 가지 조인트라든지 그 패널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사이즈라든지 투명도, 그 패널에서의 어떤 사이드 면이 이렇게 잘라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사실 조금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도 그게 어쨌든 같은 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주는 그 결과물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보여줬던 그 모컵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도 보면은 사실 패널 아마 만들면서 느꼈을 수도 있지만 물론 부분적으로밖에 안 만들었겠지만 생각보다 패널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굉장히 나중에 이 그래픽적으로 봤을 때 항상 작은 픽셀이라고 생각하고 봤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과물을 다 뭉쳐놓고 보면은 굉장히 클럼지하고 이렇게 좀 둔탁해 보이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컴퓨터 그래픽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 이게 다 만들었을 때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어떤 그 스케일감을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게 뭐 특별히 이게 뭔가 사이즈를 막 뭐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재활용한다라는 것을 개념을 했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테이블에 들어갈 걸 어느 정도 감안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줄 수 있는 어떤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정말 그 완벽한 프로포션과 정말 이 패널 하나하나에 뭐 끝에 라운딩이든 엣지든 뭔가를 어떤 디자인적 요소를 이렇게 반영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최종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1대1로 만들어 놓고 나서 아 이게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좀 다르고 굉장히 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클럼지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지금 만들어 놓은 1대1 모컵을 제 생각에는 1시간이라도 진짜 오랫동안 들여다봐야 돼요. 지금 만들어 놓은 그 모컵을 들여다보고 정말 형태 예쁘다 이게 아니라 크리티컬하게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패널 다 자르고 오면 그때는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하면은 되게 완성도 있게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처음에 보여준 어떤 그 골판지로 만든 파빌리온 같은 경우도 아마 분명히 처음에는 사각형으로 잘라놨다가 끝에 부분을 잘라낸 이유도 전체적으로 그 높은 것을 그 골판지로만 쌓았을 때 굉장히 거기서 오는 둔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하나의 액션에 의해서 파빌리온의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는 엔트런스 부분도 훨씬 더 날렵해지고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디테일에 의해서 전체적 이미지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좀 같아요. 전체적이라든지 이 끝까지 끌고 오는 어떤 스토리라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항상 잘 됐다고 그게 꼭 저희가 칭찬해 주는 게 좋은 건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서 더 이렇게 좀 안착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크리티컬하게 학생들이 직접 그거는 저희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거를 질문을 던지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몇 가지 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네. 그 저희가 사실 에필로그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아크릴 가림막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스토리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이 파빌리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만약에 이 조인트들이랑 이 아크릴 판을 통해서 막 예를 들어 뭐 가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다면 좀 더 컨셉에 맞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좀 나왔었는데, 네. 약간 그렇게 되면 이제 볼트 너트를 사용하던가 막 이렇게 부가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그 아크릴 이 조인트랑 판만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컨셉을 해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오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조인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충분히 저 조인트와 저 패널만으로도 가구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강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개인적으로 물론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충분히 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 조인트가 사실 지금은 아마 좀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패널 크기의 높이에 옆에 조인트 했을 때 앉으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몇 개의 패널을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몇 개의 패널을 붙여놨을 때부터의 어떤 강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저 붙이는 조인트 부분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꽂았을 때 훨씬 더 강한 강도가 나면 세 개 정도 꽂으면 좀 더 강한 강도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고려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질문이 약간 내부적으로 지금의 어떤 파빌리온 이외에 뭐 다른 것들도 만드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이런 질문이 맞나요? 아니면 네네, 그것도 조인트랑 그 이 판만으로 가구를 최대한 만들어 보려고 디자인 여러 개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약간 볼트를 쓰지 않으면 그 강도가 약간 사람이 뭐 앉거나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서 예.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른 뭐 볼트나 너트 같은 재료를 썼을 때도 괜찮을지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다 달라서 계속 토의 중이라 네. 혹시 찌토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저 1대1 모컵 만든 거를 제가 이렇게 뭔가 직접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밀어보거나 제가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이거를 이렇게 건드렸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조인트를 쓰느냐에 의해서 그리고 또 조인트를 얼마나 두께를 다르게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충분히 물론 사람이 앉기는 힘들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잘하면 또 만들 수도 패널을 그냥 이렇게 디귿자라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근데 중간에 또 패널을 또 댄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조인트가 두 개 들어갈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3개, 4개 정도 들어간다든지 그 조인트를 좀 더 두꺼운 재료를 쓴다든지 뭐 거기에 의해서 저는 조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이게 뭔가 실용되는 어떤 그 제품 어떤 라인을 통해서 이게 대량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서 시간이 더 되면 조인트를 더 연구해가지고 아크릴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물성이 있는 아크릴들이 있잖아요. 더 센 아크릴들도 있고 더 탄성이 있는 것도 있고 더 약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 추후에 이제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런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를 갖고 하나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데 지금 단계에서 예를 들면 지금 파빌리온을 만들고 프로젝트의 어떤 방향성을 더 강화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게 더 약화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사실은 저는 조금 계속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를 당연히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도를 했고 그 시도의 어떤 그 의의는 당연히 그걸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뭐 물건이든 아니면 어떤 그 재료를 사용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 있다고 한다면 또 너무 콘크리트한 뭔가 구체적인 뭔가를 만드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오히려 조금 더 오픈해서 남겨두는 게 나은 건지.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같은 생각이긴 한데 이걸 뭐 피지컬하게 만들어내는 게보다 오히려 뭐 그 메시지 끝에 뭔가 간단한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어떤 그 표현으로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도 사실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어쨌든 이 주제 자체는 이 파빌리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저 판들을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파빌리온들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저 파빌리온의 어떤 한 곳에 뭐 의자 같은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저거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막 놓으면은 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고 있는 파빌리온에서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지금 상황에서는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완전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이렇게 간다면은 이 파빌리온의 어떤 그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저도 아까 심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에필로그로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안했지만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사실은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잘 나와야지 그러니까 물론 이거 완전히 1대1로 맞는 건 아니지만 저희 예전에 이제 2016년도에 삶의환영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재개발 지역에 남겨져 있는 집에다가 저희가 그 천을 저희가 씌웠는데 예, 그 천이 이제 철거되기 전에 그 안에를 저희가 이제 수위를 입힌다는 어떤 하나의 의미를 갖고 저희가 내부에다가 이제 멤브레인 천인데 구멍이 뚫려 있는 멤브레인 천인데 이게 파사드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도가 좋은 그런 천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천을 씌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거의 몇백 명이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천을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프로젝트 할 당시에는 그것까지 생각 안 했었는데 끝나고 났는데 그 천이 너무 굉장히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천이고 그리고 이제 이 천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천을 다 이게 잘라서 에코백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 왔던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프로젝트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나눠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왔던 사람들은 그 가방을 받고 계속 그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가방으로 만들었으면서 그 프로젝트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파빌리온을 만들고 나서 이게 물론 식당이나 어떤 공공장소로 이게 다 가겠지만 그래도 그게 그냥 어떤 하나의 일률적인 어떤 일관성 있게 뭐 한쪽으로 간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하게 이 패널을 갖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제스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파빌리온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었고 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나중에 활용될 수 있다. 약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 어떤 비디오 작업에서 보여주는 정도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정말 나중에 지어지고 나서 그거는 그 학생들이 그거를 갖고 또 다양한 또 어떤 제품이나 실험들을 해서 그걸 스프레드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갑자기 신 소장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푸드파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떤 외국의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음식을 만드는 거를 촬영을 하잖아요. 촬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재료가 다 완성된 음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뒤로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를 찍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커피라고 하면 커피를 딱 마시다가 갑자기 그 다음에 비디오가 이렇게 쭉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 커피콩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따라서 쭉 가서 마지막에 커피를 딱 따는 장면에서 끝나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에필로그가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에서 끝나잖아요. 사실 원래는 그 반대의 상황에서 시작해서 파빌리온으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이 파빌리온에서 시작해서 반대로 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기록들을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그 갑자기 들으니까 정말 식당에서 내가 먹고 있는데 옆에 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 파빌리온에서 온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좀 재밌네요. 사실은 그거는 현실인데 그치. 실제로는 얘가 이제 재난이 끝나고 가서 어디가 파빌리온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조금 그런 어떤 카메라적인 어떤 기법도 한번 생각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티타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민분들과 학생분들의 Q&A 및 의견 들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들기 기능 이용해서 손 들어주시면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나혜민 학생입니다.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초기안에 저런 비슷한 것이 있었었는데 저희는 저런 라인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음앤양, 그러니까 태극무늬로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분절이 되어 있다 이런 컨셉으로 이야기를 끌었었던 파빌리온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때 리젝트했던 이유가 저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부에서 설치되는 거라서 풍압비에 대해서 너무 약해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는 조금 반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방금 만들어졌던 거에서 작은 모델에서도 실제로 위로 갔을 때 조인트가 아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방향에서 조인트가 결합이 돼서 굉장히 탄탄하지만 위에서는 두 부분 내지 한 부분밖에 조인트가 결합이 되지 않아가지고 풍화 중에 거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면 서피스인 대비해서 조인트의 크기가 너무 작고 이래서 위에적으로 상대적으로 풍화중이 많이 약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외부에 시공되었을 때 풍화중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파빌리온을 저희가 컨셉을 잡았을 때는 저희의 경우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뛰어놀고 공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약간의 흔들림에서 위에서 엄청나게 큰 토션 토크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조인트가 너무 쬐끔하다 보니까 부러지진 않을까 약간 걱정되는데 그런 부분 혹시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일단 그 맨 처음에 일정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목업을 해보고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 예상했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맨 위에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서밖에 못 잡아주니까 방금 말하셨듯이 약간 풍화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좀 스터디를 하면서 그 맨 위인 모듈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뭐 그 위에 추가적으로 조인트를 달아서 뭐 그 위쪽도 보강을 해준다는 하던가 뭐 아니면 그 조인트에다가 뭐 약간의 스티키한 물건 그 접착제를 좀 사용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을 찾을 것 같고요. 그리고 풍화중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막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두 가지 공간을 만들거나 이제 일자 모델도 막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나왔던 게 이제 풍화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를 하나에 엮여 있는 형태로 봐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줄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하기로 했고 그래서 그 세로 높이에 비해 가로 높이도 충분히 길고 저희가 목업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얘네가 혼자 서 있으면 굉장히 약하지만 옆으로 서 있으면 굉장히 튼튼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바닥 부분이랑 이제 맨 윗부분 그리고 조인트의 약간 보강 부분 이런 세 부분을 특히 스터디를 해서 보강을 하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떨어졌을 경우에 이게 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냥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라운딩 처리를 다 한 상태이고 근데 이 부분에도 당연히 떨어지면 실제로 위험할 테니까 애든 어른이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인트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지금 현재는 그냥 단순히 결합을 했는데 이걸로 충분히 강도가 안 나온다 생각이 들면 이거에 대해서 추후적인 보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계되는 질문 혹시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 일단 답변은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설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아크릴 가림막을 직접 이제 파기가 너무 비싸서 만든 적이 있는데 아크릴이 이 경도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만졌을 때 단단한 게 MDF보다는 훨씬 더 강한데 이 플렉서빌리티가 너무 낮아가지고 깨짐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인트 부분으로 해가지고 크랙이 조금씩 가면서 이게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외부에 있을 때 얘가 정확하게 온도는 모르는데 되게 약간 녹는 건 아닌데 휜다고 해야 되나? 변성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고려 대상이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조인트 크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인트 두께를 더 두껍게 한다거나 크기를 크게 하는 방식으로 보완을 할 예정이었고요. 저희가 실험을 해봤을 때도 살짝 크랙 생기긴 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운 날씨에 이제 녹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휘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생각 못해서 그 부분 참고해서 더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